하신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죠? 고1 3월 학력평가, 다른 말로 3월 모의고사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쌈박하게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평가는 어떤 시험인가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똑같은 거의 진짜 선택 과목은 없으니까 고1은 정말 유사한 방법으로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30문항이야. 시험 시간은 100분이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 시간이 50분이니까 정확하게 곱하기 2, 100분이죠, 100분. 그리고 2점짜리가 3문항, 3점짜리가 14문항, 4점짜리가 13문항. 그래서 이제 총 10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문항 유형은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5개 중에 하나 딱 선택하는 거랑 단답형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술형, 중간 과정을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 대비할 때는 약간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옛날에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대비 이런 거 준비를 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단답형이라는 건 딱 답만 적는데 이게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정확하게 0에서 0, 1, 2, 3, 4부터 999까지 이 1000개의 수 중에서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찍는다, 이 단답형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0에서 999 사이에서 찍어야 돼. 찍는데 루트 2, 1020 이렇게 찍으면 안 돼. 그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찍어서 맞는 애들도 있어요. 답이 50인데 50을 찍어서 맞아.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하여튼 대단한 애들이야. 출제 범위는 요번에 중학교 전체 범위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제 좀 스타일을 볼 건데, 자,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됩니다. 도형, 함수, 방정식과 부등식, 확률과 통계, 수체계 이 중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융합형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 융합형 문항이 뭔가요? 융합형 문항이라는 거는 한 가지 개념만 문제에 적용된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개념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좀 어려울 거고, 좀 심화 사고력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볼게. 딱 봐도 좀 이렇게 좀 정신없어 보이죠? 복잡스러워 보이죠? 그 원의 성질이랑 닮음을 잘 활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얘도 좀 복잡한데 원의 성질이랑 삼각비를 활용한 문제, 그죠? 그리고 얘는 함수의 그래프랑 도형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문제고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긴 문제 별로 없잖아. 그죠? 네모넣기, 이렇게 빈칸 안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추론하는,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참인 거를 고르는 이런 문제들, 그죠? 또 합답형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학력평가 점수는 내신에 반영이 되나요? 내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 갈 때 반영이 되나요? 대학 갈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월 학력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일단 성적표를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 100분위가 나옵니다. 전국 100분위.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전국에서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만약에 97%가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 만약에 전국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3등 했다는 거고, 96%가 나왔다 내가,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내가 4등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 그래서 등급이 나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저 아마 이번에 시험 보고 나면 내가 2등급이구나, 내가 9등급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처음 태어나서 접하게 되는 수능형 문제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수능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번 3월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잘 보면,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면 기분 좋잖아. 첫 출발이. 그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보다 모의고사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기분 좋은 기운을 얻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세븐에듀에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밑에 더보기를 빨리 눌러봐. 그러면 이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최근 5개년 동안 3월 학력평가 시험지랑 해설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놨어. 우리 연구원들이. 그리고 이 5개년 이 시험 기출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나왔던 공식과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5개년을 다 풀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는 이 소스, 그죠? 비법 소스를 10페이지 정도 되는 공식과 개념만큼은 꼭 마스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3월 학력평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출을 풀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중등 수학 개념을 선생님이 소스 줬잖아.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도형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좋아. 특히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고1 때 또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에 또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중학교 거 이번에 공부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내가 맞았어도 해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번에 시험을 딱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반석차도 나오고 자기 전교석차, 자기가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전교석차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은 될 거야. 그리고 바로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잖아. 그치? 내가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성적 받을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단 말이야. 하여튼 여러분들 요번 시험 대비 선생님이 준비한 이 비법 소스를 가지고 시험 잘 봐서 3월 첫 번째 고등학교 첫 출발을 가볍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에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